안녕하십니까.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송인규 변호사입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미리 준비하는 즐거운 노후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란 치매나 정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과 신상을 보호받으면서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리 옹호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종전에 금치산 안정치산 제도가 폐지된 직후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과거의 금치산 제도와는 달리 당사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 예를 들면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의 중요한 이념으로는 정상화 원칙과 보충성 원칙이 있는데요. 정상화 원칙이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단지 시설에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가급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본인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정 후견이 보충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성년 후견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래 금치산 제도의 경우에는 후견인은 친족회의 감독을 받았는데 실제 이는 사실상 무감독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치산 제도는 무능력자 본인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특히 강조하는 제도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년 후견 제도는 가족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법원의 감독하에 피후견인의 자신의 이익과 복리를 위한 제도인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종래의 금치산 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전의 제도는 후견인을 친족이라는 법률상 지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하였던 것과는 달리 성년 후견 제도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으로 가장 합당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친족이나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선임합니다. 성년 후견 제도 하에서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후견인이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신상보호까지 모두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성년 후견 제도인 것입니다. 다음은 후견인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그리고 재산관리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신상보호에 관해서는 피후견인 스스로 신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은 의료행위 동의 그리고 간병 서비스의 선택 또는 주소나 거소의 결정 그리고 면접 교섭에 관한 결정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 관리에 관해서 후견인은 피후견인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실제 그 병원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라면 그 아들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그리고 아버지 명의의 예금 통장에서
아버지 대신에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본인이 만약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취소권을 행사해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후견 개시 심판 확정 2개월 내에 피후견인이 모든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 목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후견 감독을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후견 사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크게 법정 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 후견이란 장래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관리 그리고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를 후견 계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미 후견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견 계약을 체결할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이미 판단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라면 임의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고 법정 후견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정 후견이란 청구권자의 심판 청구에 의해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후견 개시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정 후견의 유형으로서는 성년 후견, 그리고 한정 후견, 그리고 특정 후견 이렇게 됩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 후견이 개시됩니다. 그러나 성년 후견보다는 경미한 정도로서 사무 처리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 후견이 개시됩니다.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주로 피후견인에 대한 일시적인 사무 또는 특정한 사무의 후원을 위해서 개시됩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포괄적인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후견인이 법정 대리권을 가진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피후견인의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년 후견 개시 사유가 소멸되거나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후견이 종료됩니다. 한정 후견인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성년 후견인과는 달리 심판문에 의해서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은 능력자이고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대리권 그리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과 마찬가지로 개시 사유가 소멸되거나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후견이 종료됩니다. 특정 후견은 특정 기간이나 특정 사무 후원을 위해서 개시됩니다. 후견이 개시된다 할지라도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에는 제한이 없고 후견인이 취소권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후견인은 신상 결정 권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과는 달리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임의 후견, 마지막으로 임의 후견의 경우 후견 계약은 공정 증서로 체결하고 등기도 해야 합니다.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 청구를 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선임 심판을 하게 되면 후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후견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임의 후견은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과 임의 후견 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이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법정 후견과 달리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와 사적 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임의 후견 제도가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